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비염이 와가지고 따뜻한 개복숭아 발효액을 따뜻하게 데워놓고 음용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콧물, 눈물, 목 가라앉음, 난리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침하고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강의를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일단 타이틀이 없고 목차가 없다 보니까, 그냥 따라만 하면 되느냐. 예, 맞습니다.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술은 어제 여차저차 하다 보니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먹는 방법, 음용 방법,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전통주 부재료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따라오시다 보면은 머리에 남는 게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높은 클래스의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통주 부재료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부재료는 한 가지 이상을 쓰지 않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복합적으로 썼을 경우에는 술 맛을 다치고 술 맛이 저급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음용을 하실 때도 상당히 거북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전통주 부재료는 안 쓰면 더 좋겠고 술 맛, 술 향기를 잘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부재료를 너무 인해 가지고 술 맛이 다친다. 이 부분은 저는 원치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향제라고 하는 것은 가향제라고 하는 것은 더할 가짜에다가 향기향자를 입히는 겁니다. 향기를 더해준다. 가향제. 이게 가향제하고 그다음에 약제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말 자체가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문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어쨌든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혼합법. 이거는 술 발효 시에 발효 초기 혼합한다. 간단합니다. 그대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술 발효 초기에 혼합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전통주를 빚으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술 발효라고 하는 것은 전 과정, 호기 발효와 후 과정 술 발효, 혐기 발효가 이루어지는데,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상태에서 직접 혼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과연 그 성분이라든지 그 향기라든지 이런 게 정상적인 향기나 정상적인 어떤 효능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이 부분은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직접 혼합법도 해봤고 화양 입주법도 해봤는데 저는 화양 입주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을 화양 입주법. 이건 뭐냐면은 그대로 포타자에다가 화양 입주법. 꽃의 향기를 술에 입힌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꽃의 향기를 꽃이든지 기타 약재든지 향기를 술에 입힌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술 항아리가 있다면은 술이 이만큼 차 있겠지만 이만큼 차 있을 것이고 뚜껑이 있을 겁니다. 술 뚜껑. 그러면 여기에 실로 매달든지 끈으로 매달아서 어,
이게 향제. 향제는 가급적이면 건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건제. 향제를 매달아서 향기를 입히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게 가능할까? 뭐 이렇게 한다니까 향기가 입혀질까? 그런데 저는 직접 혼합법을 했을 때는 사실 그 재료에 대한 향기라든지 약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의문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덧술 자체에다가 직접 혼합하는 게 아니고 항아리 뚜껑에 실로 매달아서 향제를 매달아놨을 뿐인데 정말로 향기가 깔끔하게 입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 꽃에 대한 향기라든지 한약재에 대한 향기 모든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쓰실 때는 건제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외로 이렇게 쓸 경우에 상당히 향기가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현기 발효 시에 말씀을 드렸죠. CO2가 생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밀봉을 않더라도 산소가 차단이 돼서 술 발효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CO2의 뭐 순환인지 아니면은 뭐 이 안에 그 술동 안의 공기가 따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술에 직접 침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향기는 나더라.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요게 화양입주법입니다. 화양입주법. 이 부분은 한 번 정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 술 맛이 닫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기가 입혀지더라.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이 향기 성분이 이 술독 안에 대기 안에 어떤 그런 그 비중보다 무겁기 때문에 술 안으로 향기가 침투되지 않나, 술 안으로 향기가 내려앉지 않나, 그래서 향이 입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뿐이고,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과학적인 논리는 제가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이 방법이 상당히 좋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재료에 대한 그 직접 혼입보다는 깔끔한 향기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화양입주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약재가 있는데 참 이게 한문으로는 돼 있지만은 간략하게 어느 분이 잘 그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직접 혼합법, 이것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약조중법, 이것도 보면은 지약조중법 지약조중법, 이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현하면은 약재를 침지하죠. 술 중간에다 침지한다. 그러니까 발효 과정에 약재를 넣어서 약재 성분을 우려 나오게 한다 이 뜻입니다. 지약주중법. 사실 지약주중법이나 직접 혼합법이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술 발효 초기에 하는 거고, 술 발효되는 상황에서 약재를 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중침지법 이게 뭐냐면은 주중침지법 이렇게 표현되겠죠. 주중침지법, 이것은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은 소주에 과실주를 담는다든지 아니면은 만들어진 술에 부재료를 침지하는 방법,
침지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죠? 물에 담그다 이런 뜻인데 술 중간에 만들어진 술에다가 침지해서 약재 성분이 우러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소주에다가 뭐 과실주를 담는다든지 뭐 약재를 넣어서 침출하는 방법이라든지 모든 그 담금주 이게 담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담금주. 담금주를 담는데 필요한 것이다. 이게 주중침지법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탕약법. 이 탕약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을 끓여서 약재 성분이 우러나온 물로 전통주 빚을 때 물 비율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탕약법. 탕약법이란 말 그대로 끓여서 끓일 탕자죠. 끓여서 끓이탕 끓여가지고 끓인 물로 전통주 빚을 때 물의 비율을 이 끓인 약재를 끓인 물로 사용을 한다. 이게 탕약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증자법. 증자법 말 그대로 찔증자. 찔증자가 어떻게 쓰죠? 찔증자가 증자법. 이것은 뭐냐면 고두박과 같이 이것은 고두박 플러스 부재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증자할 때 고두밥을 찔 때 부재료를 같이 넣고 쪄서 발효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가향제가 있겠고 약제가 있고 가향제는 직접 혼합법, 술 발효 시 초기에 바로 혼합하는 방법이 있고 화양입주법 이것은 제가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약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혼합법은 똑같습니다. 지약주중법, 술 발효 시에 안에 부재료를 넣는 방법, 주중침지법 이것은 말 그대로 만들어진 술에 부재료를 넣는 방법, 탕약법 이것은 끓여서 그 끓인 물로 물 비율을 대신하는 방법, 증자법이라는 것은 고두밥을 찔 때 부재료를 같이 넣고 술을 빚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문이라 그렇지만은 잘 요약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통주를 빚을 때 정말로 술이 잘 만들어진 술, 그 다음에 고순도의 술이 빚어진다면은 사실 저는 이와 같은 것은 알고 있으면 좋지만은 이와 같은 것은 지양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주중침지법 잘 만들어진 술이 있으면은 그 술에 침지해서 드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담글 때 발효액, 효소액을 담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일 후에 꺼내서 맑은 물만 떠서 별도 숙성을 시켜라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 주중침지법에도 뭐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좀 더 달리 생각하는 게 흑마늘 같은 경우는 아주 말랑거리고 금방 침출이 돼서 성분이 우러나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2일, 3일이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감초라고 생각해 봅시다. 술이 약간 쓴맛이 있어서 감초를 넣는다. 그리고 또 감초 향을 좋아냈을 때 감초를 넣을 때는 일주일 이상을 침지를 시켜놔야 됩니다. 또 과일 같은 경우 이 술에 그 침지를 할 경우에는 슬라이스를 해서 넣은 경우와
깍둑썰기를 해서 넣었을 때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은 사실 일주일만 되면은 다 우러 나옵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뭐 어느 재료는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상황을 보고 지켜보시다가 이 정도만 다 침수이 됐다 싶을 때는 부재료 건지를 꺼내서 그 다음에 배포작이라든지 그 걸름망에 걸러서 맑은 술만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꼭 100일을 지킬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주중침지법은 침출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침출법. 저는 이제 침출법이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침출법. 거의 침지나 침출이나 똑같은데 침지시켰다가 끄집어내서 약 술만 보관한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얘기인데 정말로 잘 만들어진 술이 있으면은 고순도의 알코올 도수를 만든 이후에 침지 내지 침출을 해서 드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그 부재료 활용법이 있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부재료를 과히 좋아하는 건 아니고 화양 입주법과 주중침지법 요걸 통틀어서 침출법으로 해서 드시면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재채기가 나오고 기침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